실제로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뭐 미술이나 뭐 그림 이런 거에도 재능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은 그러면 어떤 미적 감각 재능이 좋으신지? 미적 감각 재능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안면외상 제거, 미용 성형, 지방 이식 그리고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 있는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면 외상 제거는 이제 안면에 사고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쳐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재건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뼈의 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보조직 재건이 있습니다. 연보조직 재건은 뼈가 아닌 피부나 아니면 지방, 근육 등의 손상이 있을 때 그걸 재건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뼈의 재건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뼈를 다시 정복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안면 외상 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가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부딪혔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폭행,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즉 이제 안면부에 좀 심한 충격이 있을 때 이제 뼈가 부러지게 되고요.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는 한데,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화골절의 경우에는 눈 주위에 멍이 심하게 든다든지, 눈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진다든지, 안구 움직임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눈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코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코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위턱뼈나 아래턱뼈 부러지게 되면 약간 교합이 잘 안 맞을 수 있죠. 이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입을 벌릴 때 턱 쪽에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튀어나온 부위가 많이 부러지거든요. 코뼈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일 잘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도 튀어나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안화골절도 안화 쪽에는 뼈가 굉장히 얇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부러지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세 부위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마뼈 골절이나 아래턱뼈 골절, 그 외 모든 얼굴뼈 골절에 대해서도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조직 외상은 일단 뭐 피부나 지방이나 근육층까지 이제 손상을 입는, 거기가 뭐 찢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결손이 있다든지 조직이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거를 재건을 해주는 건데요. 얼굴이기 때문에 최대한 흉터를 적게 남기고 2차적인 변형을 적게 하고, 또 얼굴에는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이 다쳤다, 그럼 최대한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재건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봉합이나 아니면은 국소 피판술이라 그래서 조직을 돌리는 수술이나 피부 이식이나 아니면 뭐 유리 피판술이라 그래서 원거리, 예를 들어 뭐 팔이나 다리 등에서 조직을 떼서 이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눈썹 부위가 피부가 좀 결손이 됐다. 예를 들어서 눈썹 부위에 피부가 없어졌다. 그럼 그 부위에는 눈썹 모발도 같이 재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피부 이식만 해서는 눈썹이 안 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보기 싫게 됩니다. 따라서 모발을 같이 이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있는 조직을 같이 떼어서 이식을 해서 최대한 눈썹이 다시 자랄 수 있게끔, 밖에서 보기에 이상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목표고요. 또 눈꺼풀 같은 경우 이제 이런데 결손이 있을 때에는 잘못해서 재건을 하다가는 이제 눈꺼풀의 기능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감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걸 또 고려해서 주변 조직을 충분히 돌려서 재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안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단순히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미용적으로 최대한 2차 변형이 덜하게끔, 안면의 변형이나 흉터 생성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미용적인 면을 고려한 재건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형외과는 단순히 부러진 뼈를 다시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환자분이 이런 치료나 수술을 받음으로써 최대한 미용적으로 이전과 비슷하게 회복될 수 있는
미용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서 재건을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꼭 해야 되는 부위인 것입니다. 반은 그러니까 흉터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흉터를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절개선을 넣을 때에도 이 환자의 얼굴에 흉터를 최소한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아골절 같은 경우에는 눈의 점막 안으로 절개선을 넣어서 밖으로 흉터가 안 보이게끔 수술을 하고요. 위턱뼈 골절 같은 경우에도 입안 점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코뼈 골절도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절개선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밖에 흉터를 남기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가능한 한 최대한 피부에는 흉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접근의 정복 방법이나 뭐 수술 때 쓰는 기구 같은 거는 다른 과에서 뼈가 부러졌을 때 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뭐 미술이나 뭐 그림 이런 거에도 재능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이제 미용적으로 아름답게 재건을 하는 것까지가 저희 재건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재건을 할 때에도 뼈의 재건을 통해서 조금 더 미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적 감각 재능이요? 역사가 굉장히 깊고 전통이 오래됐거든요. 골절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 외상 재건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면골절이 잘 재건이 됐는지 여부는 CT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CT를 통해서 이 뼈가 잘 재건됐는지 안 됐는지 비록 이제 불완전하게 재건이 됐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술 후 CT에서도 뼈가 정말 그림같이 예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대칭, 다치지 않은 쪽과 거의 대칭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만족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치기 전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다치기 전과 비슷하게 재건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면골절에 대한 재건은 자신 있는 편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폭행을 당하셨어요. 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셔서 굉장히 많이 다치셨고 왼쪽에 안화골절이 발생을 했는데 안쪽 뼈랑 아래쪽 뼈가 다 부러져서 굉장히 골절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구 운동도 잘 안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을 내원을 했는데 골절이 너무 심해서 이제 수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굉장히 절망을 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좀 어려운 수술이긴 했지만 저희는 워낙에 골절 수술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드렸고 물론 다른 병원을 거쳐서 오시느라고 좀 기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내벽과 하벽 골절에 대한 재건이 잘 됐고요. 그래서 그분은 큰 후유증 없이, 큰 부작용 없이 잘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퇴원을 하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외상의 특징상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외상은 빨리 재건을 해야 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외상으로 인해서 환자분들도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나 충분한 생각 없이 당황한 와중에 이제 병원을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이상적이지 않은 처치를 받고 좀 지연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었을 때 물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병원이 얼마나 외상을 많이 보는 병원인지 얼마나 외상을 보는 환자분이 많이 오는 병원인지를 좀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부 조직 제거, 이제 피부나 근육, 지방층의 제거를 했다면 수술 부위를 일주일 정도는 물에 안 닿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에 닿게 되면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씻거나 얼굴을 물에 닿게 할 때에도 그 부위는 좀 물을 안 닿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부위가 눌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뼈의 재건, 이제 어디가 부러져서 이제 골절 수술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그 골절 수술을 한 부위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아골절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많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코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코가 눌리지 않게 안경이나 선글라스 같은 것도 안 쓰시는 게 좋고, 뭐 비비거나 재채기 같은 것도 한 2, 3주 정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턱뼈나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저작 운동, 음식물을 씹거나 말하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면 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좀 부드러운 음식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쳐서 입술 윗 입술의 변형이 이렇게 왔고요. 이런 걸로 이제 윗입술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자 오셨어요. 입술 성형술을 진행을 했고 입술이 이제 좌우 대칭이 맞춰지는 모습이 돼서 이제 막 대학생이 되는 환자분이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대학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예전에 화상을 입은 부위에 모발이 안 나서 눈썹에 탈모, 부분적인 탈모가 진행돼서 요것 때문에 오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발 이식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다만 눈썹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좀 약하고 잘 안 자라는데 머리카락 이식을 바로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두껍게 자랄 수가 있어서 모발 이식을 해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머리카락 중에서도 좀 가늘고 힘이 없는 부위, 예를 들어 머리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잔머리 등을 이용해서 모발 이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발이 이식이 돼서 모양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피어싱 흉터를 제거하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이 피어싱 흉터를 제거하고 귀 모양도 이걸 로뷸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뷸의 모양도 망가지지 않게끔 귓볼도 재건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뼈의 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광대뼈가 내려간 게 보이거든요. 이게 뼈고 연결선이 끊어져서 쿡 내려간, 이분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왼쪽 광대뼈가 부러진 환자분이었는데요. 이 부러진 뼈를 다시 위로 올려서 스크류로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모습입니다.